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한 10도, 11도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침에는 여전히 0도 정도의 기온을 보이더라고요. 일교차가 조금 큰 만큼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목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도 많이 챙겨 드시면서 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2부에도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2부 순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을 해결드리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신성민입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특히나 요즘 부동산 규제 때문에 많이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실거주까지 이런 규제 3종 세트에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투자 전략 이야기를 나눴더니 부동산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전략, 부동산 고민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신성민 대표의 시원시원한 상담 내용으로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투자와 관련된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규제 그리고 실거주 이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요.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 투자보다는 재개발 투자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1년 안에 재개발이 지정이 될 만한 그리고 확정이 될 만한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안에 지정이 될 만한 재개발 구역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지역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 토요일이네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참여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강서구 방화동에 네. 방화 5단지 16평짜리 작은 거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2020년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제가 실거주 목적은 아니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를 지금 계속 그냥 가지고 갈지 아니면 재건축 같은 거 좀 기다리면서 이제 좀 그렇게 가지고 갈지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장소로 좀 이제 이동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예. 갈아타기를 보시는 거면 서울 내에서 갈아타기는 실거주를 함께 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네. 실거주를 함께 하시려면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네.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 말씀 주셨어요. 강서 방화 5단지 16평형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네. 좀 멀리 바라보고 가져가느냐 아니면 네. 지금 좀 실거주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하느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지금은 보유하고 있고 월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재건축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때 매수하실 때 매수하신 건가요?
네, 재건축 아니 재건축도 그렇고 용적률도 낮아가지고 그때 당시 매수할 때 수익이 괜찮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매수하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자, 일단 네네.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는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지, 그리고 뭐 네. 재건축이 된다면 재건축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일단 매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거는 매도하라고 할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이 본 것처럼 방아 5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용적률도 낮고 사업성도 좋아 보여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아 5단지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낮다고 해서 단순히 사업성이 좋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사업성이 좋다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좋다?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도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지 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그리고 이 대지 지분 중에서도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성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네.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요인밖에 안 돼요. 가격을 올리는. 자, 볼게요. 근데 용적률은 낮아. 근데 평균 대지 지분이나 대지 지분을 보면은 방아 5단지가 지금 소형 평형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자, 방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소형 평형이에요. 세대 수가 많아요. 네, 맞아요. 즉, 조합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형 평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형 평형 아파트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몇 평형을 원할까요? 국민평. 최소 20평에서 30평을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용적률이 낮다고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평균 대지 지분이 낮기 때문에 지을 수 네. 있는 세대수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20평대, 30평대를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용적률이 낮다고 해서 사업성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 두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방화동이잖아요. 네.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공항이 있죠. 예.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김포공항. 네. 자, 김포공항 비행기가 뜨는 지역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네. 네. 예. 이 고도 제한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이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대수 자체를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이 고도 제한이 풀린다는 얘기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카더라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아직 풀린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고도 제한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수도 많아. 그리고 일반 분양세도 많이 안 나와. 그러면 사업성이 어때요? 떨어지겠죠. 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뭐 이거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 시세를 한번 꼭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방화동 근처에 뭐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네네. 아마도 신축 아파트가 있다면은 조금 이쪽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마곡이라는 데가 있지 마곡. 않습니까? 예. 예, 마곡에 보면 엠벨리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엠벨리도 신축이 아니라 그래도 좀 준신축급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엠벨리의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면은 한 15억에서 한 17억 정도 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방화 5단지 아까 소형 평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이거? 4억 6천이요. 4억 6천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4억 6천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추가 분담금 생각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만약에 추가 분담금을 간다, 30평대를 간다고 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최소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7억 이상입니다. 7억 이상. 7억이요? 예. 아, 자, 네. 그러면은 자, 우리 시청자 한번 보세요. 내가 매수한 금액이 있고 네. 자,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소형 평형에서 20평에서 30평 가는 것도 아니고 10 몇 평짜리에서 30평을 가려면 추가 분담금 그만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 분양분이 많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 7억이고 더 이상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최소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들어간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갔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이 정도밖에 안 가요. 물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재건축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가격이 더 올라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재건축이 끝나서 입주를 하는 시기가 되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추가 분담금 이외에 재건축은 하나 더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분담금 이외에 재초안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7억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재건축을 한다면은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로밖에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좋을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안 되는 단지였는데 어차피 지금은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신다거나 아니면은 재개발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아파트로 갈아탄다면은 뭐 신축 아파트나 이런 걸로 갈아타셔야 되는데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재개발로 갈아탄다면은 투자 목적으로 갈아타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갈아타실 수 있잖아요. 저는 재개발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초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수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시청자분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도하시고 재개발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알겠습니다. 예, 이거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단순히 용적률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또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네. 그 투자 목적으로 그 매수를 해가지고 네. 보유 중인 게 있는데요. 네. 그 앞으로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걸 좀 보유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서울의 그 동대문구 전농동에 네. 그 전농 SK 아파트 33평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외에도 그럼 주택을 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 네, 2주택이라서, 네. 2주택 상황이시고 이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동대문 네. 전농동의 전농 SK 33평형 네, 세금 네.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네, 네.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2주택 차시라고요? 네, 네. 예, 지금 현재 전농 SK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하나 주택을 다른 또 주택, 네, 네. 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신가요, 그거는? 네, 거주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2주택 차시고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러면 전세 주고 있나요? 임대 주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임대 중이거든요.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보유세, 이제 종합부동산세 뭐 강화네, 네, 뭐 정책이 종합부동산세를 나와가지고요. 올리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거세요? 네,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 고민부터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세요. 네. 예,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네. 보유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네, 네. 어떻게 보면 전농 SK 아파트가 뭐 상급지에 제일 좋은 아파트, 신축은 아니고 뭐 구축이지만 좋은 아파트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대신에 주변 지역 그리고 시장 상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어찌됐든 이거는 여기 청량리역이 있고 동대문구에 접해 있잖아요. 네. 자, 청량리역 앞쪽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었어요. 근데 네. 해제된 구역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구역도 있어요. 근데
해제된 구역들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어요. 뭐 네네. 전농 8구역이니 9구역이니 10구역이니 뭐 12구역 여기 14구역 아니면 전농지구 그다음에 뭐 간대매공원 재개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청량리역 앞쪽은 전체 다가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섰잖아요. 네네. 여기 새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거의 한 18억에서 한 20억 사이 네네. 정도 가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여기 재개발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여기 전체가 다 바뀌잖아요. 다 새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못해도 여기는 20억 이상은 간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다 20억 갔는데 내 아파트만 가격이 안 오를까요? 그러지 않겠죠? 네.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아무리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자, 기다리시면은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기 아파트가 네.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이 네네.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네. 두 번째로 한번 볼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예, 다주택자 규제, 다주택, 그다음에 네. 세금 아니면은 대출 이 규제 자체가 너무 심해요. 자, 이런 규제가 심한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중급지나 중상급지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 집 마련, 내가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상급지나 최상급지를 갈 수 있나요? 아, 상대적으로 못 갑니다. 네. 웬만한 현금 20억, 25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지역은 못 갑니다. 왜? 대출이 안 네네. 되기 때문에. 네네네. 실거주도 해야 되지만 일단 네.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차피 대출이 안 돼서 못 가는 지역을 볼까요? 아니면은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을 볼까요? 그렇죠. 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네. 있는 지역, 앞으로 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살 만한 지역을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동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변 지역을 보셔야 돼요. 그런 지역에서 한 10억대에서 한 15억대 여기 네. 되는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이 구축 아파트들 분명히 올라갑니다. 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도 좋지만 이 규제 때문에 어차피 내가 집을 못 산다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수요가 몰리는 게 이제는 10억에서 15억대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네. 입지가 조금 좋은 중상급지나 중급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올해 하반기만 되시면은 제가 왜 보유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네. 어차피 5월 9일이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이 분분해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다. 아니면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안 내놓을 거다. 잠길 거다. 얘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잖아요. 네. 자, 5월 9일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75%야. 양도소득세가. 네. 그러면은 그거를 파실 거예요? 안 팝니다. 네. 자,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집이 안 팔고 집을 내놓지도 않아요. 점점 앞으로 5월 9일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전세도 없을 거고 임대도 줄어들 거고 신규 공급은 없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집에서 집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네. 여기 임대를 못 들어간다면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있는데 월세 살거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뭘 네. 선택할까요? 내 집 마련 선택을 많이들 할 네네. 겁니다. 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당연히 이런 중급지나 중상급지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보유세 막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네. 강화하라고 하세요, 그냥. 버틸 수만 있으면은 분명하게 이 열매 자체가 되게 달콤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게 저는 1년에서 2년 정도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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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급하게 매도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조금 주변에 호재를 더 받을 거다,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좀 보유 쪽으로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요즘에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투자 지역을 고르다 보니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입지만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오고요. 그런데 또 입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 속도잖아요. 사업 속도와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오늘 신성민 대표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뭘까요? 사업성, 입지, 아니면 사업 속도, 아니면 동의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아마도 입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재개발에서 입지가 이 재개발에서 수익을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재개발 투자를 한다면은 가장 재개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 90% 이상은 입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 좋은 지역을 들어가려고 해요.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강남 3구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입지만 고려할 필요가 없지, 입지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 입지 이외에도 사업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의율이라든가 주민들의 동의율, 반대 동의율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입지가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구역하고 입지는 좀 떨어지지만 사업 속도가 10년 정도 안에 완성이 되는 재개발 구역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들 어디를 선택하냐면은 입지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입지는 완성이 됐을 때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됐을 때는 당연히 수익이 높지만 재개발이라는 거는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입지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사업 속도가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역이죠.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왕십리 뉴타운을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남 뉴타운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리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남 뉴타운이 2002년도에 지정이 됐고 왕십리 뉴타운도 2002년도에 똑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완성이 된 시기는 왕십리 뉴타운은 2014년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고 한남 뉴타운은 2014년 당시에 대부분 구역이 조합 설립인가 단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얼마였냐면 왕십리 뉴타운은 한 시세가 6억에서 7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을 한번 볼게요. 30평대를 갈 수 있는 이런 재개발 빌라들이 시세가 얼마였냐면 실거래 금액으로 그때 당시에 거래된 금액들이 보통 3억대 중반에서 4억대 중반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2년도에 재개발 구역을 투자를 한다면은 한남 뉴타운을 들어가실까요? 아니면은 왕십리 뉴타운을 들어가실까요? 자, 사업 속도가 빠르다면은 왕십리 뉴타운을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2014년에 왕십리 뉴타운을 매도를 하시고 한남 뉴타운을 매수했다면은 최소 1개 반에서 2개 매물을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업 속도의 차이입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거지 완성이 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길어진다면은 상승폭 자체는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남 뉴타운이 지금 2026년도에 지금 이주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주도 아직 안 한 데도 있고요. 한남 뉴타운이 입주를 하려면은 아직도 한 7, 8년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시간만 놓고 본다면 한남 뉴타운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속도가 그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왕십리 뉴타운도 많이 올랐고요. 여러분들은 재개발 단계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갈 때는 입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 속도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재개발은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평균적인 사업 기간 자체는 12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1, 2년, 조합 설립인가 봤는데 한 2, 3년, 사업 시행인가 봤는데 2, 3년, 관리 처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사하는데 이걸 다 합하면은 한 12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12년도 빠른 겁니다. 근데 재개발에서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의 동의가 잘 나와가지고 빨리 진행되는 것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에서 8년이면은 입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중구라든가 왕십리 주변에 보면은 신당동이라든가 금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신당 10구역이라든가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 지정된 게 언제 지정됐냐면 2022년, 202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그런데 지금 2026년도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 동안 한 10억 이상은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속도가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가격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입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입지가 중요한 거지 사업 속도가 재개발 중간에는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면은 중급지 입지라고 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빠르면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당 10구역이라든가 금호 21구역이라든가 이런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들 설명을 해드렸듯이 하지만 입지만 좋고 사업 속도가 느리다면은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개발이 완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할 때는 내가 입지만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이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 동의율이 잘 나오고 주민들이 화합을 잘해가지고 사업 속도가 빨리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보셔가지고 투자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지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입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업 속도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사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재개발 투자처가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언제든 문의 전화 주시거나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시면 그 숨겨진 내용들까지 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7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과 부동산 고민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 대한 고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될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세금,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타이밍까지 부동산의 궁금증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이라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7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내용 들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데요. 정비 사업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투자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 와서 처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언제 재개발이 돼요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결국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개발이 확실히 되는 지역, 그리고 시간이 빨리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선점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재개발에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또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대방 대리면 거주 중인데요. 네, 그 10년 정도 거주하다 보니까 여기가 편하기는 한데 네. 도원 삼성 레미안으로 갈아타기 괜찮은지. 네. 도원 삼성 레미안이 조금 더 오르면 갈아타려고 하는데 네.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거주하셨던 대방 대림 아파트를 좀 매도하고 그래도 투자 가치 면에서 이 용산과 좀 가까운 마포 쪽에 있는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옮겨 타기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투자 가치 면에서 비교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방 대림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저희 10년 됐어요. 10년 정도? 네. 그럼 생활은 거의 그쪽에서 뭐 이제 10년 정도 하셨으면 편리성은 네. 엄청 편하다고 느끼실 건데 지금 네. 거주지까지 바꿔가면서 투자 목적으로 도원 삼성 레미안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효창공원역과 공덕역 이쪽에 있는 도원 삼성 레미안이고 우리 대방역은 그 대방역 앞쪽에 있는 대방 대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신림선이 생기다 보니까 역세권에 엄청 입지가 좋아졌잖아요. 예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대방 대림에서 이 도원 삼성 레미안으로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방 내리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결정할 때 이 네. 입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이 생각한 대로 동작구 대방 대림 아파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맞아요. 도원 삼성 레미안은 용산구 도원 삼성 레미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동작구에서 용산구로 갈아타는, 용산구가 당연히 우리가 이슈가 많고 개발에 대한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용산구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구를 보고 옮길까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지역에 따라서 무조건 그 지역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다는 아파트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더 다른 게 더 많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대방 대림을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또 네.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대안으로 결론부터 좀 드리면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또 갈아타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대방 대림 매도하고 지금 가격대는 뭐 비슷비슷하죠. 대방 대림이랑 도원 삼성 레미안이랑. 네, 맞아요. 비슷비슷한 가격대를 이루는데 결국 매도하고 가게 되면 뭐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구간을 넘어서니까 세금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팔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도원, 삼성, 레미안을 사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에 또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네. 내가 집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인테리어를 또 해야 돼요, 맞죠? 아, 네. 그러면 네, 그런 맞아요. 비용들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뭐 못해도 2, 3억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내가 기회비용 2, 3억이 나가는데 그 비용 3억, 뭐 예를 들어 3억이라고 치고 3억이면 저는 대방 대림이라는 아파트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기회비용 쓸 3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용산에 빌라를 갭 투자를 해두겠어요, 차라리. 아, 무슨 말인지 빌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네네네. 아파트를 용산이라는 입지를 보고 우리가 가려고 했지만 대방 대림도 나쁘지 않는 아파트예요. 앞으로 네. 오를 수 있고 또 재건축 이슈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현황 용적률이 원체 높아서 대방 대림은 재건축이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현황 용적률의 1.2배를 더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적용받으면 아마 대방 대림이 용적률 360%까지 받으면 충분히 2,000세대 넘는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으니까 재건축 네. 이슈도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용산이란 지역이 좋다 보니까 그 용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빌라, 이런 우리가 갭 투자로 빌라들, 우리 재개발 빌라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사두면 내가 용산에도 분명하게 점을 찍는 거고, 그리고 대방 대림 아파트의 장점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 아, 기회비용, 우리가 써야 되는, 길거리 써야 되는, 내한테 돌아오는 돈이 아닌 돈을 그 돈 네. 가지고 내가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지역만 선택해서 갈아타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움직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또 대방 대림 아파트는 이 네.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왼쪽 편에 신길 뉴타운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되는 노량진 뉴타운이 있어요. 네, 네. 그 가운데 딱 끼어 있다 보니까 노량진 뉴타운 신축 아파트와 신길 뉴타운 신축 아파트의 아마 중간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할 거란 말이에요. 딱 중간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다가 재건축이란 이슈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위쪽에 바로 여의도잖아요. 네. 이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 가격이 높아질수록 우리 대방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도 상승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상승의 장점에다가 아까 용산 꼭 가고 싶잖아요. 도원, 삼성, 네. 레미안도 좋은 아파트예요, 사실은. 근데 네. 뭐 구릉지에 있고 도원, 삼성, 레미안은 용산이라기보다는 공덕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용산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는데 차라리 네. 도원, 삼성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용산에 네. 도원, 삼성, 레미안 앞에 효창공원역 있죠. 네. 그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지역, 용산 내에서 이렇게 빌라 갭 투자 있죠. 네. 빌라 갭 투자로 한 3억 정도의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수 제외받을 수 있는 것도 매물들을 잘 찾으면 있거든요. 그런 아, 것들 네네네. 좀 선택을 하면 내가 용산이란 지역에 분명히 투자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좀 찾아보며 생각해보면 그 고민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선택을 하고 빌라 네. 투자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으시면 다시 한번 네. 또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네. 또 상담 받으시기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집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차라리 이 갈아타기 하면서 생기는 그 부대 비용을 모아서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해놓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네. 평촌 레미안 프로지오 34평을 보고 있는데 네. 여기를 매수를 해도 될지 안 될지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거주를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투자 가치도 있는 건지 말씀 주신 대로 안양 평촌의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30평형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평촌 레미안 푸르지 아파트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해서 거주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거주도 하면서 투자도 지금 투자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거주하면서 가격이 안 오르면 안 되니까 뭐 올라야 네,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거주 목적으로 일단 매수하는 건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부가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연식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거주 목적이면 매수하셔도 되는데요. 네. 좀 올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가격이. 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매수를 다른 쪽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신 거 가격 얼마 정도 돼요? 한 13억 정도? 13억 정도. 네. 그렇죠. 결론 제가 매수를 좀 반대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13억이죠. 첫 번째. 이 매수가가 13억이죠. 네. 13억이면 이 지금 우리가 평촌 같은 경우는 1호선과 4호선을 타고 서울로 접근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4호선 라인에 접근하면 우리 동작구 있죠. 네. 동작구는 서울이잖아요. 네. 동작구에 상도동이나 이런 지역 가면 한 14억 정도면 아파트 매수할 수 있어요. 한 14억 정도면. 근데 네네. 뭐 이 지금 보신 아파트보다 지금 보신 아파트처럼 신축은 아닐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 보신 아파트하고 비슷한 가격에 서울에도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님 생각해 보세요. 서울하고 평촌하고 어디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까요? 아무래도 서울권인.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죠. 굳이 내가 서울을 살 수 있는데 평촌을 갈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근데 네. 신축 아파트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주 때문이라면 저는 뭐 그는 시청자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네네. 투자, 그러니까 가격 올랐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평촌 있잖아요. 네. 평촌 지역의 아파트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평촌 지역의 아파트 특징은 뭐냐면 네. 구축이냐 신축이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학군이 결정해요. 학군이. 음. 평촌의 학군이라는 지역이 유명하죠. 평촌하면. 네, 그렇죠. 이 아래쪽에 범계역 아래쪽에 학군 지역이 있는 지역 있죠. 평촌 중학교 있고 평촌 있는 지역은 구축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높아요. 맞죠? 네. 그게 학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지금 보신 아파트는 학군 지역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 평촌 신도시는 우리가 앞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노후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역세권 주변 지역에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서울로의 접근성 때문에 4호선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범계역 지하철 역세권은 아니죠. 아, 네, 맞습니다. 지하철까지 걸어가기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촌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를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주 목적으로는 매수하시고 투자 목적이 끼어 있다. 좀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상 내 집 살면서 가격이 오르질 않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투자 목적에 마음이 좀 있으시다면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물건들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67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신도림 롯데아파트 30평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주해도 될지 가격이 오를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좀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도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신도림 지역이 아파트 가격 조정을 가장 적게 받는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도림 지구는 신도림역 같은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요층들이 탄탄하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GTX B노선의 또 개통과 그리고 추가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공장지대를 형성하면서 업무지구 형성,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지벨리에 대한 업무 형성까지 전부 다 신도림에 집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 특히 주변 시세, 그러니까 서남권 지역에서는 여의도라든지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큰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의 가격 격차와 신도림의 가격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신도림이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에 대한 힘은 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의견으로 전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39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벨에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역시나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이건 강명 뉴타운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강명 뉴타운이 전체가 완성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되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생기면 우리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문자 주신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자를 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떨어지기보다는 광명뉴타운은 주변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다. 그러니까 수요층이 공급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서남권 지역에서는 광명뉴타운, 철산주거, 광명 전체의 신도시급 5만 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아마 서남권 지역에서는 택지개발, 어떤 택지개발에 앞장서서 가격을 끌고 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 깨끗한 신도시에 대한 주변 호재에 대한 반응이 더 클 것이다, 기대감이 클 것이다라는 기분 좋은 말씀 드리면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884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여유자금을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에 재개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느 지역을 가서 봐야 할까요? 라는 좀 큰 질문을 주셨어요. 3억 원대 투자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요? 네, 3억이란 돈이 참 많은 돈이지만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입지를 가면 이 가격대에 또 매수하기 힘든 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3억 원대도 내가 서울 지역 내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또 추천해달라고 하면 어떤 지역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게 서울 지역에 특히 한강변 라인에 있는 11개 구, 그러니까 한강변을 끼고 있는 구가 총 11개 구가 있습니다. 이 11개 구와 그리고 청량리가 있는 동대문구라든지 중구 지역, 이런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 3억대로 다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집중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고, 특히 3억대에 내가 한강변에 더 자리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 광진구 지역이라든지 또 송파 지역 같은 경우, 송파구 같은 경우도 괜찮은 지역이니까요. 이런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3억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이 많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도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 한강변 벨트 11개 구를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도 광진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니까 임장 한번 다녀와 보시고 조금 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지면 연락 한번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무료로 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역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특히나 요즘 어려워하시는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그 지역 분석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14일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